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카톡으로 저에게 수험 상담을 요청하신 수험분께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빠르게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어 문법 공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책인 이동기 핵심 포인트 100포인트 그리고 7일째로 현재 3일째까지 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대로 내용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 해당 이론별로 문제를 적용시켜 문제풀이 능력을 키운다기보다는 풀고 틀리고 게다가 많이 틀리고 해설과 해당 파트 요약집을 확인하며 여기서 묻는 게 이거였구나 깨달으며 이론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그 깨달은 바를 여러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데 또 다른 이론이 적용된 문제를 바로 풀게 되면서 위 과정이 반복된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문제를 풀면서 원래 이런 느낌 받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신성의 패스 시전 연보 5 교재를 구매할 생각인데 계속 저런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이론을 해독하며 기존의 책을 푸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패스 시전 연보 5를 살지 고민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제 독학 커리에서 패스 시전 nhập 문법 5를 추천한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영어 교재를 리뷰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제가 다 올려놨고 각각 교재의 장단점을 제가 적었고 그리고 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 방법까지 다 적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공무원 문법 이론서 포인트 단원별 랜덤 문제로서 딱 한 교재만 추천해요. 바로 패스 시전 연문법 5. 왜 추천하면 지금처럼 다른 교재에 비해서 상당히 책의 구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교재를 보면은 문제점이 지금 적으신 대로 그대로예요. 뭐냐면 이론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해당 파트에 이론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넣어버리니까 다른 파트, 다른 단원의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시중에 유명 강사님들의 교재를 봐도 크게 어렵지가 않고 대다수의 영어를 못하는 수험생분들은 다른 파트의 내용까지 알아야 되니까 풀고 나서도 섞여요, 개념이.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공무원 영어를 만약에 문법을 푼다고 했을 때 20문제 중에서 영어 문법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지선다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16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문법 시험에서는 우리가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빠르게 해석해가지고 포인트가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게 암기가 되어 있어서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수험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연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문법 문제를 못 풀면은 나 문법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문제 양이 부족해가지고 문제 양을 더 많이 풀어야겠다 하면서 랜덤 문제가 들어갑니다. 뭐 하프 모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몇백제도 마찬가지고 랜덤 문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공무원 영어 문법 포인트 나오는 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론을 암기하고 계속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 이론을 암기하면서 단원별 적용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단원별 문법 문제를 잘 안 풀어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선생님 단원별 문제를 풀면요 해당 파트가 다 답이니까 답이 뻔히 보여요. 여기서 수험생들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단원별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단원별 문제를 푸는 거는 답을 맞추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론에서 문법 포인트를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봐야 돼요. 문제 옆에. 직접 적어봐야지 본인의 머릿속에 그나마 좀 남거든요. 패스 시전 연법 5를 교재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패스 시전 연법 5는 여러분들 문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전제 조건 그거는 이론 과정이에요. 기초 문법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초 문법으로 저는 중앙연문법 3.8제 3학년 교재를 추천드리고
그게 끝나신 분들 패스시절 용법 5를 만약에 보신다면 다른 교재는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패스시절 용법 5는 구성이 진도 패스체크 111 파트에서는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더 좋은 거는 단원별 적용 연습이 너무 좋아요. 단원별 문제들이 진짜 그 포인트 관련해서 문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틀리더라도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섞이고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풀고 나면 남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 교재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여러 가지 교재도 많이 만드는데 섞여요. 그게 차이고. 두 번째, 뒤에는 랜덤은 예선제 444가 있습니다. 그건 유형별로 랜덤 문제 푸는 거예요. 랜덤 문제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꾸로 랜덤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되어 있고 단원별 조용 연습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풀고 틀리고 대신에 출제 포인트 맞춰 적는 겁니다. 단 유의하점. 랜덤형 예상 문제 444는 여러분들이 볼 때 랜덤 문제 풀고 나서 진도별 시작해 112 이론을 계속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는 랜덤형 예상 문제 444를 풀고 그 다음에는 진도별 시작해 112를 좀 특정 시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진도별 시작해 112를 한 2, 3회 정도 하고 나서 랜덤 예상 문제 444를 뒤에서 들어가고 다시 112 계속 같이 보면 좋겠고 소방직렬 수험생들은 진도별 시작해 1, 2년 봤으면 좋겠어요. 소방직렬은 문법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지금처럼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좋은 교재를 봤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기존에 그래도 이동 선생님 교재를 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로 패스 시절 용법 5를 단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법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시절 용법 5를 볼 때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보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법 공부를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 강사 입장에서는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에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안에 어휘, 어법 구분을 알아야 되고 그럼 다시 또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즉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패스지적 문법 5를 공부해서 꼭 문법적인 요소 말고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도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만약에 영어를 3시간 반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어휘는 1시간, 문법도 1시간, 나머지 구문이나 또는 구문을 다 공부하셨다면 유형은 독해나 유형 독해도 공부하셨다고 하면 연도별 기출, 연도별 기출 너무 많아요. 연도별 기출이 140회가 넘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은 이런 구문 독해, 유형 독해, 연도별 기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 싸움은 결국은 독해 싸움이에요. 대신에 유의할 점, 어휘랑 문법은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오는 게 뻔해요. 어휘랑 문법에서 전혀 새로운 포인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휘 모른다고 나온다 할게 괜찮아요. 나머지 보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법을 풀 수 있고 또 해석을 풀 수 있고 두 번째 문법은 전혀 새로운 게 전혀 안 나와요. 근데 많은 수업들이 다 틀려요. 왜 틀리냐? 제대로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 파트는 매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영어 독해 싸움이에요. 독해 싸움에서도 만약에 독해를 여러분이 단계별로 충분히 연습했다면 독해 단계별 연습이라는 거는 첫 번째 기초 문법으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시고 두 번째 구문 독해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분석 구문 분석 세 번째는 유물 독해로 유물 접근하는 연습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런 걸 정리를 하면은 그게 독해 원리 리딩 스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유추해서 푸는 연습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중에 독해 노트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해 노트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약한 문장이 뭐가 뭔지 모르고 그게 실제 왔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은 당황한다는 거죠. 머리가 확 하얘져요. 그러면은 당황해가지고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독해 노트 만드는 거고 그럼 독해 노트 만드시면은 따로 중국 공부 독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영어의 철학은 일단 줄여놓는 공부에 많은 교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교재만 집중적으로 보자. 그리고 마지막 독해 싸움은 결국 어휘 싸움이라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 모르는 독해용 어휘는 정리를 해주세요. 특히 기출 독해 지문이 중요한 이유는 독해 어휘는 계속 같은 단어만 쓰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투시할 독해용 어휘는 자주 봐주세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6개월에서 8개월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 필요한 교재 위주로 철저히 공부하시면 영어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